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심리활동의 6대 법칙, 정인태 신지식인. 네, 이 심리활동의 6대 법칙을 이제 발견을 해서 제가 신지식인 선정될 때 그 신지식인의 그 업적이라 그럴까요? 네, 공적에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심리활동의 6대 법칙. 저는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의 정신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뇌세포들 간의 연결로 인해서 정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신이 연결되는 속도가 1000분의 1초, 0.001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세포가 연결이 되면서 정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신의 법칙이 있다면 이 법칙을 안다면 우리가 심리학이라든지 심리치료, 심리치료라든지 정신 의학이라든지 또는 교육학, 발달학 등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윤력의 법칙이 있듯이 상대성 이론이 있듯이 심리 활동에도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 법칙을 발견해서 정립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활동의 6대 법칙에 대해서 제가 한 5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이 생각에 아주 골똘히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리활동의 6대 법칙. 인간의 정신이란 무엇이고 이 정신에도 법칙이 있다면 이 법칙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철학과 이 과학, 그러니까 철학과 이 과학을 같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주가 있죠. 인간에게도 우주가 있고 인간은 우주에 속하지만 또 인간에게도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는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있단 말이죠. 이 조화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만율력의 법칙, 각종 물리학의 법칙처럼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우주의 원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정신활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 정신활동에도 법칙이 있다라면은 그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는 여기에 이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심리의 법칙을 많은 이 특수교육학과라든지 유아교육학과라든지 또는 많은 그 교사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서 이 심리활동의 6대 법칙을 이제 가르친 거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 속에 세 가지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축적된 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축적된 정신. 그래서 이 축적된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왜 축적된 정신이라고 했냐면 뇌세포에 축적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에 축적돼 있는 이 정신인데 이 뇌세포가 죽으면 기억도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유전적으로 생득적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인 기억의 세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뇌세포에 살아오면서 다양하게 학습한 기억들이 뇌세포에 존재하고 있다가 뇌세포가 죽든지 뇌세포가 기능을 못한다든지 하면은 이 기억들이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치매 현상이 일어나서 뇌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억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리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집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인간의 기억이라는 측면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했다라면은 21세기 뇌과학 시대에서는 뇌세포들 단위에서 인간의 심리학을 논의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세포에 축적된 기억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AI의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공지능의 설계도를 인간의 총체적 활동의 구성도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MBPA 과학을 2001년도에 이제 2001년도죠. 2001년도에 완벽하게 정립이 끝나게 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저는 인간의 총체적 활동의 구성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야 이것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죠. 이 체계를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AI 시대, 로봇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측면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MBPA 과학을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라는 측면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활동의 6대 법칙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기억이라는 측면. 이 기억이라는 측면들은 뇌세포에 축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정신들이다. 그 다음에 능동적 정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능동적 정신은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이에요. 능동적인 사고활동. 그래서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활동.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할 때 보면 어때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능동적 생각. 그러니까 M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적 정신이 있어요. M2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감각정신,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신, 그 다음에 감정.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뇌변연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생각하다가 느끼는 그런 감정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동적 생각. 그래서 이 수동적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능동적 생각하고는 달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 능동적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향에 가면 옛날 추억이 떠올라 버린단 말이죠. 이런 거는 능동적인 게 아니죠.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 생각. 그러니까 생각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동적 생각과 수동적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정신, 감각, 수동적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동적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 축적된 정신, 능동적 정신, 수동적 정신. 그래서 이러한 정신들이 법칙을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6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1법칙을 보면은 M2는 M1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정신,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로부터 느껴진 이러한 감각정신은 다 어떻게 돼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으로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 게 많은 사람, 들은 게 많은 사람, 느낀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감정. 그쵸? 감정도 기억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 그 좋은 기억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수동적 생각. 내가 어디 갔는데 고향에 갔는데 옛날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게 축적이 돼서 저번에 고향에 갔더니 옛날 그 추억이 떠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1법칙이에요. 1법칙. 네, 제1법칙. 이 법칙을 보면은 축적된 정신이 이 수동적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축적된 정신, 과거예요, 과거. 그쵸? 기억돼 버리죠. 그러니까 과거인데 이게 현재의 감각정신, 감각, 수동적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느껴요. 그 사람을 현재 만나면 괜히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수동적 생각.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로 또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감각 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제3법칙 보면은 이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능동적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부정적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부정적 생각을.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법칙 보면은 내가 뭐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기억에 그 생각한 부분들은 계속 축적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M2와 M3가 능동적 생각과 수동적 정신이 M1을 통하여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 이게 5법칙이 되는 거예요. M2는 M1을 통하여 M3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꼈어요. 그게 기억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부정적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6법칙 보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기억이 돼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기억을 통하여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뭐냐, 정신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뭐냐, 정의 내려봐라. 그러면은 M2, M1, M3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는 의미활동의 총체다라는 거예요. M2, M3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의미활동의 총체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게 인간의 정신이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탐구하면서 뭐 프로이드 이론이든 아들러 이론이든 다양한 그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렸어요. 저는 헷갈렸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돼도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리활동에 법칙이 있다면, 이 법칙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활동의 6대 법칙을 발견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제 정신활동의 의문이 다 풀리기 시작했고, 제가 심리학이라든지 정신의학이라든지 심리치료학이라든지 또는 발달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정신과학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게 됐고, 그리고 원리와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 무엇이 틀렸는지 또 무엇이 옳았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활동의 6대 법칙이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한번 이걸 고민을 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사람의 죽음이나 꿈이라든지 또는 뭐 세뇌라든지 인간의 학습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또는 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재활, 교육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교육, 뭐 의료, 심리, 뭐 다양한 재활, 치료 등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학문을 공부하고 나면은 학문이 굉장히 깊어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문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돼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